야, 김민준, 너 애미애비도 없냐? 욕설보다 더 잔인한 질문이 강원도 철원의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신병 김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김이병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너 임마. 사회에서 고아원 밥 처먹다 왔어? 그의 앞에서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선 황철규 중사였다. 삼중대의 실세이자 살아있는 악몽. 그의 굵은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다.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고 온 지 일주일. 김민준에게 이곳 철원 제3사단 백골 부대의 생활관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사건의 발단은 어제 저녁이었다. 동기들과 부모님 이야기를 하던 중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김민준에게 세상 전부였지만 이곳에서는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황 중사는 낄낄거리며 김민준의 관물대를 걷어찼다. 어머니가 식당을 해? 무슨 식당? 김밥 천국? 쯧쯧. 그러니 이따위 비리비리한 놈이나 군대 보냈지. 야, 너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면 몸이나 파는 거랑 뭐가 달라? 안 그래? 그런 말 마십시오. 김민준이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그 순간 황 중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뭐? 이 새끼가 눈가를 똑바로 떠? 신병이? 황 중사의 육중한 군홧발이 김민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악! 소리도 못 내고 쓰러진 김민준의 가슴팍을 그가 지그시 밟았다. 고아 새끼가. 어디서 감히. 너 오늘부터 우리 중대 공식 고아다. 알겠냐? 대답 안 해. 황 중사가 발에 힘을 주자 김민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모두가 잠든 생활관 화장실에서 찢어진 편지지에 펜을 들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물론 그 편지를 받아볼 사람은 오직 한 명, 그의 어머니 강지수였다. 아버지, 이곳 생활은 견딜만 합니다. 선임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밥도 맛있습니다. 훈련도 할 만합니다. 다만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작은 식당, 그 식당 밥이 그립습니다. 걱정 마시고 절대 면회 같은 건 오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하시는 작은 식당이라는 구절에 힘을 주어 꾹꾹 눌렀었다. 이것은 모자간의 암호였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버텨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지 말라는 말은 너무나도 보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 편지가 향한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이었다. 사무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성조기와 태극기, 그리고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합참 의장기.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 대한민국 육군 대장 강지수라는 명패가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수 의장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무표정으로 서류를 결제하고 있었다. 그때 부관이 조심스럽게 서신 하나를 내밀었다. 의장님, 김이병에게서 온 서신입니다. 2개. 부관이 나가고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 의장은 그제야 딱딱했던 얼굴 근육을 풀었다. 그녀는 강지수라는 이름이 아닌 어머니가 되어 편지를 뜯었다. 아들의 편지였다. 한 줄 한 줄. 담담하게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어머니가 하시는 작은 식당이라는 구절에서 멈췄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작은 식당. 그녀가 운영하는 식당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였다. 절대 면회 같은 건 오지 마십시오. 강지수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그 강인한 성정을 알기에 이 문장이 얼마나 처절한 외침인지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백을 이용해 편한 군 생활을 할까봐 아들은 입대 서류의 모 항목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부 항목에만 이혼한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스스로 고아가 되어 가장 험하다는 최전방 백골 부대로 자원 입대했다. 강지수 의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예. 의장님. 하지만 내일은 국방부 장관님과의 주간 보고가. 개인 용무다. 전화가 끊겼다. 강 의장은 집무실 한쪽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았다. 4개의 별이 박힌 그 무거운 군복이 아니라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옷을 떠올렸다. 다음 날 새벽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관용 세단이 아닌 낡은 경차 한 대가 빠져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강원도 철원 와수리 시외버스 터미널.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정류장에 한 여자가 내렸다. 몸에 맞지 않는 낡은 꽃무늬 몸빼 바지, 누렇게 색이 바랜 털 스웨터, 그리고 기름때가 묻은 낡은 식당용 앞치마. 그녀는 양손에 바리바리 싸구려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아들 면회를 가는 가난하고 초라한 식당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강지수 대장은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웠다. 그녀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철원 3사단 백골 부대. 박태진 대위. 황철규 중사. 그녀는 아들의 편지 구석에 작게 적혀있던 이름들을 나지막이 의조렸다. 아씨. 뭐야? 웬 잡상인이야? 철원 3사단 정문. 살아서도 죽어서도 백골이라는 살벌한 문구가 쓰인 위병소 앞에서 강지수는 젊은 위병의 제지를 받고 있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중대 행정반으로 전화를 넣었고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황철규 중사였다. 황 중사는 방금 전까지 생활관에서 김민준을 조롱하던 그 기세 그대로 강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지금 면회 시간 아닌 거 몰라? 우리 아들. 김민준 이병. 면회 좀. 강지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연습한 대로 어느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김밥과 떡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황 중사는 비닐봉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게 뭡니까?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규정 몰라요? 그리고 김민준이는 또 뭐야? 그 고아 새끼? 강지수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아라니요. 우리 아들. 내가 앤데. 아, 됐고. 가쇼. 지금 바쁘니까. 어디서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그때였다. 황 중사. 무슨 일이야? 행정반에서 추리닝 차림의 장교 한 명이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다. 삼중대장 박태진 대위였다. 그는 30 초반의 나이에 대위를 달았지만 얼굴에는 벌써부터 권태와 오만이 가득했다. 아, 중대장님.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김민준 이병 면회 왔다길래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박태진 대위는 강지수를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어머님, 저희가 규정이 있어서요. 오늘은 면회일이 아닙니다. 평일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는 황 중사와 달리 존댓말을 썼지만 그 말투에는 너 같은 하층민과 엮이기 싫다는 노골적인 무시가 깔려 있었다. 강지수는 이 모든 모욕을 뼛속까지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했다. 대위님,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 얼굴만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이거, 김밥이랑 떡 좀 싸왔는데. 박 대위는 밥도 못 먹는 것 같다는 말에 인상을 썼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요즘 군대밥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괜히 이런 거 가져오셔서 부대 물 흐리지 마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제발. 강지수가 그의 팔을 잡으려 하자 박대위가 질색을 하며 팔을 뿌리쳤다. 아, 진짜. 황 중사. 뭐해? 이 아줌마 안 끌어내고. 예, 알겠습니다. 황 중사가 강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 김민준 이병. 박대위가 부대 안쪽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김민준 이병. 모친 때문에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잠시 후 작업복 차림의 김민준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위병소 앞에 선 두 간부와 그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 어머니? 김민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 나왔다. 박태진 대위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어머니? 야, 김민준. 너 고아라며? 근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그게. 이 새끼가 중대장을 속여? 너 임마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쇼를 했구나. 이게 내 어미가 말한 작은 식당이냐? 행색을 보니 딱 맞네. 강지수는 아들의 눈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다. 아니, 마주 보지 않았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김민준 이병. 박대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어미가 너 망치려고 작정했나? 부대 규율이 우스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똑바로 못하니까 부모까지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엎드려. 김민주는 반사적으로 예. 라고 외치려다 어머니의 앞에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순간 황 중사의 군홧발이 그의 오금을 걷어찼다. 중대장님 명령 안 들려? 엎드려. 쿵. 김민준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엎드려 뻗쳤다. 강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김민준. 너 때문에 지금 중대 전체 일과가 마비됐다. 책임져야지. 내 어미 앞에서 똑바로 하는 모습 보여드려. 실시. 하나, 둘, 셋. 김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흙바닥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흙먼지가 그의 눈물과 뒤엉켜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을 지켜보는 강지수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장의 목을 베기 직전의 장수의 눈빛이었다. 아이고 참. 아줌마. 이제 그만 가쇼. 황 중사가 쇼는 끝났다는 듯이 강지수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뺏어들었다. 이런 썩은 내가 나는 걸. 즉. 그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봉지를 열었다. 새벽부터 그녀가 직접 싼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 아직 따끈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에이, 퇴. 더러워. 황 중사는 봉지를 그대로 뒤집어 흙바닥에 쏟아버렸다. 김밥과 떡이 김민준이 흘린 눈물 위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다. 자, 이제 볼일 다 봤죠? 중대장님, 저 아줌마 내보내고 저 고아 새끼는 제가 오늘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 황 중사. 알아서 해. 아, 골치 아파. 박대위가 머리를 극적이며 행정반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다. 박대위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아, 예. 박 사장님. 예, 접니다. 아이고 사장님.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박대위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전화를 받았다. 예. 물건이요? 아, 그럼요. 오늘 뜹니다. 오늘 황 중사시켜서 싹 빼돌릴 겁니다. 걱정 마시죠. 네. 저녁에요.
예, 좋습니다. 이따 철원청기와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강지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물건 빼돌린다, 청기와. 그녀는 비로소 이 부패의 실체를 잡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시라고. 황 중사가 통화에 정신이 팔린 박대위를 대신해 강지수를 위병소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강지수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하필이면 그곳은 중대 군수 창고 뒤편에 후미진 곳이었다. 쿵. 그녀는 낡은 박스 더미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포착했다. 군수 창고의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의 지휘 아래 몇몇 병사들이 어급 신형 전투화, 방한 외피고어 텍스파카 그리고 캔으로 된 소고기 통조림 박스들을 부지런히 민간 다마스 트럭에 싣고 있었다. 똑바로 안 해. 이거 다 돈이야, 새끼들아. 황 중사가 병사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강지수는 쓰러진 채로 흙먼지가 묻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몰래 켜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철원의 하늘을 울렸다. 작은 헬기가 아니었다. 육중한 수송 헬기 UH-60 블랙호크였다. 헬기가 중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더니 엄청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불법 반출을 하던 병사들과 황 중사 그리고 박 대위까지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헬기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뭐야? 오늘 훈련 있었어? 박 대위가 욕설을 내뱉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붉은색 카펫이 깔리듯 육중한 장군아가 땅을 밟았다. 그리고 전투복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은빛 별. 중장이었다. 제3군단장 이진욱 중장이었다. 군단장의 벼락 같은 고함이 연병장을 울렸다. 사전 통보 없이 온내 불시 검문이다. 삼중대장 박태진 대위, 지금 당장 튀어나오라. 이진욱 군단장은 분노에 찬 걸음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는 멈춰섰다. 그의 눈에 모든 광경이 들어왔다. 불법 반출 중인 민간 트럭, 사색이 된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 연병장 한가운데서 얼차려를 받다 만신창이가 된 김민준 이병, 그리고 군수 창고 뒤편 흙바닥에 쓰러진 채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식당 아줌마. 이진욱 군단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천천히 공포에 질린 걸음으로 그 식당 아줌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성.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전군 차렷. 정적. 철원의 칼바람 소리만이 이진욱 중장의 경례 구호를 감싸고 돌았다.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의장님? 무슨 의장님? 학생회장 의장님? 아니면 그들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이 3군단장 이진욱 중장은 한쪽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식당 아줌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모습으로. 이진욱 중장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용산 합참본부에서 자신을 서리빨처럼 다그치던 그 네 개의 별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다. 강지수 의장은 내밀어진 이 중장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흙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몸빼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그 어떤 장군의 움직임보다 위압감이 넘쳤다. 이진욱 중장. 강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예, 의장님. 이진욱 중장은 마치 신병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여기가 이 중장이 지휘하는 3군단 예하 부대인가? 대답.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내 아들. 아니, 김민준 이병이 왜 저기서 적고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보게. 강 의장의 시선이 연병장 한가운데 여전히 엎드려 뻗친 자세로 굳어버린 아들 김민준에게 향했다. 김민준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와 의장님이라는 단어가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저기, 중대장님. 황철규 중사가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아 박태진 대위의 옆구리를 찔렀다. 닥쳐 이 새끼야. 박태진 대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쇼가 아니다. 저 삼성 장군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의장님이라면 이 나라에 단 한 명뿐이었다. 합참의장. 박태진 대위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바지 앞섭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 같았다. 박태진 대위. 강 의장이 그를 불렀다. 예. 예. 저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이중대 지휘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박태진 대위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강 의장이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다. 자네가 보기엔 내가 누추한 식당 아줌마로 보였나? 내 아들이 백 없는 고아로 보였나?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김밥을 저 흙바닥에 내팽개쳤나? 강 의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철원 전체를 얼려버릴 듯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된 김밥이었다. 황철규 중사. 예. 예. 이거 먹어. 예. 자네가 버린 김밥이야. 먹어. 강 의장이 흙 묻은 김밥을 황 중사의 입 앞에 내밀었다. 의장님. 이건.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못 먹겠나? 내 아들은 자네 부하들은 자네가 빼돌린 군수품 대신 이런 흙이라도 먹으면서 나라를 지켜야 하나? 의장님, 그게 무슨... 시끄럽다. 강 의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진욱 중장, 뭐하나? 당장 저 두 놈의 군복을 벗기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진욱 중장이 즉시 허리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헌병대는 뭐하나? 당장 저 두 놈을 체포해. 헬기에서 뒤늦게 내린 헌병들이 달려왔다. 체포라니요. 의장님, 군단장님, 저희는 박태진 대위가 무어라 변명하려던 순간 강 의장이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찔렀다. 박태진 대위, 자네 방금 박 사장이라는 자와 통화했지? 박태진 대위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오늘 물량을 싹 빼돌린다고. 저녁에 철원 청기화에서 만나자고. 강 의장이 흙 묻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 예. 박 사장님. 예, 접니다. 아이고, 사장님. 예. 물건이요? 아, 그럼요. 오늘 뜹니다. 박태진 대위의 비굴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박태진 대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황철규 중사. 강 의장의 시선이 다음 먹잇감을 향했다. 자네가 지금 저 트럭에 싣고 있는 것이 뭔가? 전투화, 방한복, 전투 식량. 모두 이 추운 철원에서 내 아들 같은 병사들이 입고 먹어야 할 물건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빼돌려? 이거 다 돈이라고. 황철규 중사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엎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의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박 대위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 강지수의 군홧발을 잡으려 했다. 더러운 손 치워. 강 의장이 군홧발로 그의 손을 쳐냈다. 내 놈이 내 아들에게 고아 새끼라고 했을 때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나? 내 놈이 내 아들의 가슴을 짓밟았을 때의 그 용기는 어디로 갔느냐 말이다. 강 의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헌병대는 저놈들의 입을 막고 당장 연행해. 이진욱 중장은 3군단 전체의 비상 감찰을 실시하고 적이 관련된 박 사장과 청기와 식당, 그리고 저 트럭의 행선지까지 모조리 뿌리 뽑아.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억울합니다. 의장님, 억울합니다. 내가 다 불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해. 두 사람의 처절한 비명이 연병장에 울렸지만 그들은 짐승처럼 헬기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연병장에는 강지수 의장과 이진욱 군단장, 그리고 여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김민준 이병만이 남았다. 강지수 의장이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김민준의 흙먼지 묻은 뺨을 그녀의 거칠어진 손이 어루만졌다. 많이 힘들었느냐 아들아. 그제야 김민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의장님이 아닌 어머니를 부르며 무너져 내렸다. 강지수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서라 김민준 이병.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져 있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겨낼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겨내는 것과 부당한 것을 참는 것은 다르다. 그녀는 아들의 군복깃을 바로 잡아주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런 썩어빠진 군인들 사이에서 내가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라. 예, 어머니. 아니, 의장님. 그때 이진욱 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의장님, 이제 부대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제가 헬기를. 아니. 강 의장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합참의장 강지수가 아니라 신병 아들 면회 온 식당 아줌마로 왔다. 그녀는 흙바닥에 떨어진 김밥과 떡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밥도 못 먹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녀는 이진욱 중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단장, 이 부대에서 가장 깨끗한 식당으로 안내해. 내 아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가야겠다. 이진욱 중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합참의장과의 식사. 그것은 이 부대 전체, 아니 3군단 전체의 운명을 건 참교육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진욱 군단장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살아있는 전설, 철의 여인 강지수 합참의장. 그녀가 지금 자신의 관할 구역, 그것도 가장 후미진 3사단 3중대 연병장 한복판에서 기름때 묻은 몸빼 바지를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들밥 해먹이러 왔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니었다. 3군단 전체가 날아가도 시원찮을 끔찍한 재앙의 서막이었다. 의장님, 당장 사단장, 아니 군단 사령부의 가장 깨끗한 관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진욱 중장이 말을 더듬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세 개의 별을 단 장군이 아니라 직속상관 앞에 벌거벗겨진 신병에 불과했다. 강지수 의장은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군단장. 예, 의장님. 내가 지금 자네가 차려주는 칠첩반상을 받으러 온 것 같은가? 내 아들 김민준 이병. 그녀가 아들을 돌아보았다. 김민준은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자네 부대 병사들은 흙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주워 먹고 썩은 내가 나는 부식을 먹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장님, 그것은 저 박태진 대위와 황 중사의 일탈.
일탈? 강 의장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로워졌다. 지휘관은 부하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자는지 목숨처럼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일탈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고 지나가려 하다니. 이진욱 중장, 자네의 그 별 3개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죄송합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이 중장이 그 자리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삼성 장군이 식당 아줌마 복장을 한 사성 장군에게 혼나는 이 기괴한 광경을 중대 병사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강 의장은 이 중장을 밀치고 아들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민준아. 예, 어머니. 너 여기서 밥 제대로 먹고 있었나? 김민준은 망설였다. 어머니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대로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 의장의 눈빛이 지옥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진욱 중장을 돌아보았다. 안내해. 예. 내 놈들, 아니 자네의 휘하 장병들이 먹는다는 그 군대밥. 지금 당장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병사 식당으로 안내해. 의장님. 지금은 식사 시간이. 그리고 식당이. 좀 누추합니다. 제가. 이 중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변명하려 할 때였다. 군단장. 강 의장이 이 중장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네. 저기 끌려간 박 대위와 황 중사가 자기들 선에서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생각하나? 이진욱 중장의 눈이 커졌다. 저런 하급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연회까지 열 수 있으려면 윗선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안 그런가? 강 의장의 시선은 이 중장을 넘어 저 멀리 급하게 달려오고 있는 또 다른 지휘관 차량을 향해 있었다. 사단장이. 이제야 오는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지휘관 차량이 급정거하더니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모르는 얼굴에 소장의 스타이 튀어나왔다. 3사단장 오평선 소장이었다. 군단장님께. 오평선 소장은 이진욱 중장에게 경례를 붙이다가 그 옆에 선 식당 아줌마와 헌병 헬기 그리고 박살난 중대의 분위기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이진욱 중장은 울고 싶은 심정으로 오 소장을 바라보았다. 오 사단장. 자네는. 군단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강지수 의장이 오평선 소장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오평선 소장. 누구십니까? 민간인은. 자네 부대 병사들은 밥 대신 흙을 먹는가? 차가운 목소리가 오 소장의 귓전을 때렸다. 오 소장은 그제야 이 아줌마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욱 중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오 사단장. 뭐해? 의장님께 경례 올리지 않고. 의장님? 오평선 소장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이진욱 중장과 강지수 의장의 식당 아줌마 복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에서 여성 의장님은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 소장 오평선. 의장님을 미쳐. 경례는 됐다. 강 의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병사 식당으로 안내해. 자네 부대 병사들이 먹는 밥 나도 같이 좀 먹어보자. 사단 병사 식당.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식당은 이미 초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강지수 의장과 이진욱 중장, 오평선 소장이 나란히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그 뒤로 김민준 이병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배식대에는 급하게 준비한 듯한 특식이 놓여 있었다.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소시지 야채볶음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묵국이었다. 의장님, 평소에도 저희 삼사단은 장병 복지에. 오평선 소장이 아첨을 떨기 시작했다. 강 의장은 그를 무시하고 국을 푸던 취사병에게 물었다. 이병, 이 국 언제 끓였나? 네. 예. 2시간 전에. 거짓말. 이건 10분 전에 급하게 물 붓고 끓인 국이다. 쇠고기 핏물도 다 안 빠졌어. 강 의장은 40년 군 생활 중 절반을 야전에서 보냈다. 냄새만 맡아도 밥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치워. 예. 이런 눈속 임용 특식 말고 내 놈들이 평소에 먹는 진짜 밥을 가져와. 오평선 소장과 이진욱 중장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강 의장은 식당 한 구석에 버려지기 직전에 잔반통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국자를 들어 잔반통을 휘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맹물에 무 조각 몇 개가 떠다니는 무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의 콩자반 그리고 멀건 김치국물이었다. 이건 장병들이 먹다 남긴. 오평선 소장이 변명했다. 시끄럽다. 강 의장이 국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게 내 아들, 아니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먹는 밥인가. 겉으로는 백골 부대, 최전방 정예 부대라 떠들면서 속으로는 병사들 밥까지 빼돌려 내 놈들 뱃속을 채웠나? 그녀는 잔반통에서 건져 올린 멀건 무 조각을 오평선 소장의 코앞에 내밀었다. 오평선 소장. 자네 방금 전까지 저 군수 창고에서 빼돌린 어급 한우와 쌀은 다 어디로 갔나? 대답하지 못하겠지. 왜냐? 내 놈들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강 의장은 아들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아, 너 이런 밥 먹고 혹한기 훈련 뛰었어? 김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다시 오평선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장군이 아니라 자식 굶긴 원수를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이었다. 오평선 소장. 자네, 청기화라는 식당 아나? 오평선 소장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박태진 대위가 끌려가기 직전 내뱉은 그 이름이었다. 자네, 그 식당에서 박 사장이라는 자와 내 아들들이 먹어야 할 고기로 배를 채웠나? 오평선 소장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그는 이진욱 중장을 다급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이 중장은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좋다. 강 의장이 식판을 내려놓았다. 자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만찬을 즐겼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지금 당장 사단장 전용 관사. 아니, 자네가 박 사장과 연회를 즐겼다는 그 연회장으로 안내해. 오평선 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3사단 후문에 위치한 사단장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그 비밀스러운 연회장. 그곳은 지금 이 사단의 모든 비리가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지금 그 상자를 직접 열러가고 있었다. 사단장 복지회관.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그 실체는 3사단 후문, 병사들의 발길은커녕 장교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깊숙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평선 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휘관 차량 문을 열었다. 의장님, 여기는 정말 그 장병들 체력 단련실로 쓰려던 그냥 낡은 창고입니다. 보실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식당에서 병사 식당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치우라는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손에서는 땀이 멈추지 않았다. 강지수 의장은 그의 변명을 콧방귀로 날려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식당 아줌마의 복장 그대로였다.
흙먼지 묻은 몸빼 바지와 기름때 낀 앞치마. 그 모습으로 이스타 장군의 지휘관 차량 조수석에 당당히 앉았다. 아들 김민준 이병은 이진욱 중장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사성 장군, 삼성 장군, 이성 장군, 그리고 이병.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기괴한 동행이었다. 오 소장. 강 의장이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 저기, 저 창고에 노래방 기계도 들여놓았나? 오평선 소장의 어깨가 화들짝 튀어올랐다. 그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강 의장을 쳐다봤다. 자네 부하인 박태진 대위가 청기화에서 회식을 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 박 사장이라는 자가 굳이 이 부대 후문까지 들어와서 고기를 받아갈 이유가 있나? 아니. 강 의장이 고개를 돌려 오 소장을 노려보았다. 그 청기화가 바로 여기 아닌가?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 소장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차량이 복지회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겉보기엔 정말 버려진 창고 같았다. 하지만 강 의장은 내리자마자 코를 찡그렸다. 이 중장, 냄새 안 나나? 예. 이진욱 중장도 코를 킁킁거렸다. 매캐한 고기 연기 냄새, 그리고 고급 양주가 섞인 역한 향이 분명히 났다. 오 소장, 문 열어. 열쇠가 없나? 그럼 헌병대 불러서 문을 부수라고 하지. 아, 아닙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오평선 소장은 사색이 되어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이 비밀의 장소에 올 때마다 늘 다른 열쇠를 사용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회관이 아닌 특수 창고라고 적힌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다. 끼익.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독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창고, 체력 단련실?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하고 비밀스러운 연회장이었다. 바닥에는 질척한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최신형 노래방 기계가 번쩍였다. 중앙에는 1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방금 전까지 연회가 벌어진 듯 값비싼 양주병과 와인잔 그리고 먹다 남은 스테이크 접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김민준 이병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식당 잔반통에서 멀건 무 조각을 건져 먹을 때 이 부대의 누군가는 이곳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에이, 이 개새끼. 이진욱 중장이 분노에 차소리쳤다. 그는 오평선 소장의 멱살을 잡았다. 오 사단장, 내 놈이 감히. 놓으십시오, 군단장님. 이건 시끄럽다. 둘 다. 강지수 의장의 고함에 두 장군이 입을 다물었다. 강 의장은 널브러진 접시를 지나 연회장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업소용 냉장고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열어. 오평선. 의장님. 이건 군사기밀. 뭐? 강 의장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와인 선반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와인병을 하나 집어들더니 그대로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다. 와장창.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와인병이 박살나고 그 반동으로 엉성하게 걸려있던 자물쇠가 부서져 내렸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그녀의 앞치마 위로 튀었다. 그리고 그녀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다. 아! 이진욱 중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민준 이병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냉장고 안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다.
병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군납 특 도장이 찍힌 A등급의 한우갈비와 등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살아있는 전복과 킹크랩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값비싼 캐비어와 푸아그라까지 진열되어 있었다. 이것은 군부대가 아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이었다. 이게 다 뭔가.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먹었어야 할 밥이다, 아들아. 강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냉장고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비닐에 쌓인 입출고 장부였다. 어디 보자. 강 의장이 장부를 넘겼다. 그곳에는 박태진 대위, 황철규 중사 같은 이름은 있지도 않았다. 특수 물자 입고 마이너스 한우 등심 20kg, 전복 10kg. 특수 물자 사용 마이너스 사단장님 VIP 만찬. 특수 물자 전달 마이너스 청기와 박 사장님 특별 주문. 그리고 그 장부 가장 마지막 장. 방금 전에 작성된 듯한 따끈따끈한 메모가 있었다. 긴급 마이너스 오늘 저녁 군단장님 특별 만찬 준비. 재료 병사부식 창고 어급 한우 전량. 참석 3군단장 이진욱 중장님, 3사단장 오평선 소장님, 그리고 청기와 박 사장님. 이진욱 중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오늘 불시 검문. 시끄럽다. 오평선 소장이 갑자기 악을 썼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자 그도 이성을 잃었다. 모르시다니요. 군단장님,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기서 저랑 같이 박 사장 만나서 양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뭐야. 이 새끼가. 제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군수품을 빼돌렸는데요. 다 군단장님 드시고 싶다는 거 구해오고 박 사장 비위 맞추느라 그랬지.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 깨끗한 척 하십니까? 2명의 장군이 흙먼지 묻은 식당 아줌마 앞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개싸움. 그야말로 별들의 추락이었다. 강지수는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잘 보거라. 저것이 바로 내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의 썩어빠진 군복의 실체다. 어머니. 하지만 저런 자들 때문에 이 군대 전체가 썩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강 의장은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던졌다. 기름때 묻은 스웨터가 드러났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장군의 군복보다 위험 있었다. 이진욱 중장, 오평선 소장. 2 사람의 개싸움이 멈췄다. 2 사람 지금 이 시각부로 대한민국 군인의 자격을 박탈한다. 의장님, 한 번만. 헌병대. 강 의장의 외침에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저 2 놈의 계급장을 떼고 당장 육군 교도소에 수감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장은 폐쇄한다. 모든 증거물을 확보하고 저 장부에 적힌 박 사장이라는 자. 지금 당장 잡아들여. 의장님, 안 됩니다. 박 사장은. 그 사람은. 건드리면. 오평선 소장이 끌려가며 무언가를 외치려 했다. 건드리면. 강 의장이 그의 턱을 붙잡았다. 그 뒤에. 더 큰 놈이라도 있나? 오평선 소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다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크크. 당신. 이제 큰일 났소, 강지수. 당신이 아무리 합참의장이라도. 그 사람은. 청기와는. 시끄럽다. 입마가. 헌병들이 2 장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거칠게 끌고 나갔다. 모든 것이 정리된 연회장. 김민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흙바닥에 버려진 자신의 김밥을 그리고 냉장고에 가득 찬 한우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강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다. 예. 그때였다. 강 의장의 주머니에서 군용 특수통신 단말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용산 합참본부의 부관에게서 온 긴급 보고였다. 받아.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의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전, 부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를 이송하던 헌병 차량이 강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원도 철원청기와 식당 앞 사거리에서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2명 다.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를 눈앞에서 빼앗겼습니다. 강지수 의장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오평선 소장이 끌려가며 외쳤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이 아무리 합참의장이라도 그 사람은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군대와 결탁한 거대한 조직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청기화라는 이름은 모든 악의 소굴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다시 말해보게. 특수통신 단말기를 든 강지수 의장의 손등에 핏줄이 곤두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뜨거웠다. 의장님,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를 이송하던 7군단 헌병대 차량이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청기와 식당 앞 사거리에서 전복되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헌병 2명은 중상 1명은 순직한 것 같습니다. 범인들은 신원 미상의 무장 괴한들이며 박태진과 황철규를 데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탄피? 소총탄이 아닙니다, 의장님. 전부 권총탄과 기관단 총탄입니다. 민간인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적인 뚝. 강지수가 통신을 끊었다. 그녀의 눈이 피처럼 붉게 충혈되었다. 어머니? 아들 김민준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불렀다.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갔다니요? 강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비밀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닥에 낭자한 붉은 와인, 널브러진 최고급 안주들, 그리고 저 너머에 숨겨져 있던 병사들의 피와 땀.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군과 유착한 거대한 범죄 조직, 아니, 군대 그 자체를 숙주로 삼고 있는 거대한 암이었다. 그리고 그 암세포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마이 NTG에 감히 대한민국의 군 헌병을, 그것도 백주대낮에 습격하고 살해했다. 군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이진욱. 예, 의장님. 무너진 3군 단장 이진욱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구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자네 저 청기화와 박 사장이라는 자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 저는 정직하게. 이진욱 중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미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기서 거짓을 고하면 그는 군법이 아니라 이적죄로 총살당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철원 지역의 군수 물자를 비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가장 큰 손이라고. 오평선 사단장이 그자와 각별한 사이라고만. 저도 몇 번 저 연회장에서 됐네. 강지수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썩은 장성들에게서 들을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 단말기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연결한 곳은 용산 합참본부가 아니었다. 나다. 국방부 직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지금 당장 사령관 연결해. 몇 초의 정적 후 대한민국 군의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안보지원사령관 방첩 사령관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령관 중장 강성철입니다. 의장님. 강 사령관. 지금 당장 자네가 가진 모든 방첩 자산과 특수수사팀 전원을 강원도 철원으로 투입하게. 예. 철원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어렵나? 아닙니다. 의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반역이다. 강지수의 한마디에 강성철 사령관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다. 강원도 철원 3사단 예하부대에서 군 간부들이 결탁한 대규모 군수품 불법 유출 및 군 헌병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행위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즉시 철원 일대의 모든 정보망을. 그리고 강지수가 말을 이었다. 자네의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지역을 완벽하게 봉쇄할 부대가 필요하다. 육군본부에 연락해. 특수전사령부 707 대테러 특임단 지금 당장 전원 헬기 편대로 철원으로 이동하라고. 707 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이진욱 중장과 오평선 소장의 얼굴이 이제는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합참의장이 자신의 아들 하나 때문에 군대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썩어버린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강지수 의장은 천천히 오평선 소장에게 다가갔다. 오평선. 네. 자네. 목숨을 부지하고 싶나? 그 박 사장이라는 자 그리고 그놈들의 본거지가 어딘지 알고 있겠지. 내 놈이 양주와 스테이크를 상납받던 그 청기와는 위장일 테고. 오평선 소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이진욱 중장을 힐끗 보았다. 이진욱 중장도 깨달았다.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저 박 사장이라는 자를 강지수 의장에게 바치는 것뿐임을 말하겠습니다. 두 장군이 거의 동시에 외쳤다. 이진욱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놈들은 청기와 식당 뒤편에 거대한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물건이 중국, 아니 북한으로. 뭐라고? 이진욱 중장이 절규하듯 말했다. 저도 이용당했습니다. 의장님, 저 박 사장이라는 놈은 그냥 군수품 빼돌리는 잡범이 아닙니다. 저놈은 간첩입니다. 이북으로 우리 군수품을 빼돌리는. 김민준 이병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저 자신의 선임들을 괴롭히던 부패한 간부인 줄 알았던 자들이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는 간첩과 내통하고 있었다니. 강지수 의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래서 헌병을 습격하고 무장까지 하고 있었던 건가. 그녀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 북한과 연계된 거대한 간천망. 그들은 3사단장과 3군단장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최전방 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군수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김민준이 그들의 낙원에 돌을 던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김민준을 고아라고 낙인 찍고 온갖 방법으로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강지수의 입에서 차가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좋다. 아주 좋아. 내 아들 하나 잡으려다. 썩은 뿌리 전체가 뽑히게 생겼구나. 그녀는 3사단장 오평선 소장의 지휘관 차량에 올라탔다. 3사단 지휘 통제실로 안내해. 지금부터 3사단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녀는 더 이상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어던진 그녀의 몸에선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철의 여제의 기백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아들 김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아. 예, 어머니. 의장님. 너는 지금부터 내 옆을 떠나지 마라. 내가 이 전쟁의 증인이다. 그리고 어미가 어떻게 내 놈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잠시 후 3사단 지휘 통제실. 사단 전체의 작전 상황이 표시되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몸빼 바지를 입은 강지수 의장이 섰다. 그녀의 뒤에는 사색이 된 사단 참모들과 헌병에게 연행되기 직전의 두 장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김민준 이병이 있었다. 지금 즉시 3사단 전 부대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예. 의장님. 진돗개 하나는 사유는 무장 탈영병 발생 및 적 특작군 침투 예상. 강 의장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철원 일대의 모든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검문소를 가동해 707 특임단과 안보지원 사령부 수사팀이 도착하는 즉시 내가 지정하는 좌표로 이동하게. 그녀는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한 곳을 3개 찍었다. 청기와 식당, 그리고 그 뒤편의 거대한 산. 이곳이다. 이진욱 중장이 말한 그들의 물류 창고이자 탈출로. 그녀는 이진욱 중장을 돌아보았다. 맞나? 맞습니다. 저 산 너머에 H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비밀수로가 됐다. 강지수 의장이 통신병에게 외쳤다. 707의 전문을 보내. 사냥이 시작되었다. 여우구를 초토화하라.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철원 갈마릅의 청기와 식당은 그 이름과는 달리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평범한 대형 한우 식당이었다.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들이 즐비했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3사단 지휘 통제실 강지수 의장이 내려다보는 위성 감시 영상 속 청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식당 본관 뒤편 거대한 산으로 이어진 뒷마당에는 컨테이너 박스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열 감지 카메라에는 식당 내부가 아닌 그 컨테이너 주변을 경계하는 무장한 인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평범한 식당 경비원이 K 소총을 들고 있군. 강지수가 모니터를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안보지원사령부 현장 영상 분석 결과는 보고드립니다, 의장님. 지휘 통제실에 급파된 안보지원사령부 DSSC의 수사단장 윤성호 준장이 경례를 붙였다. 그는 강지수의 오랜 신복이었다. 열상 감지 결과 청기와 본관 지하, 그리고 컨테이너 하부의 거대한 지하 공간이 식별됩니다. 그리고 그 지하 공간은 이진욱과 오평선의 진술대로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폐수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주로까지 완벽하게 갖춘 거대한 요새로군. 맞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방금 전 헌병대 차량을 습격했던 자들로 보이는 차량이 30분 전 이 청기와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곳이 바로 이진욱과 오평선을 꼭두각시로 부리며 최전방의 피를 빨아먹던 박 사장의 소굴이자 헌병을 살해하고 박태진과 황철규를 빼돌린 범인들의 아지트였다. 민준아. 강지수가 아들을 불렀다. 예, 의장님. 김민준은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군대라는 조직이 어머니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섭나?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간첩입니까? 간첩보다 더한 놈들이다. 강지수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이자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전우를 죽음으로 내몬 반역자들이다. 그녀는 다시 작전 상황판으로 돌아섰다. 707 현재 위치는? 의장님, 707 특임단 알파팀 청기와 후방 500m 고지 브라보팀 한탄강 폐수로 출구. 찰리팀 정문 기습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다. 강지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전 대원에게 전한다. 나는 합참의장 강지수다. 지금부터 청기와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개시한다. 그들은 아군 헌병을 살해한 무장 괴한이자 국가 반역 사범이다. 발포를 허가한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삼켰다. 이것은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 선멸 작전이었다. 난 강지수가 말을 이었다. 살려야 할 놈이 둘 있다. 박태진 대위 그리고 황철규 중사. 예. 의장님. 그들은 윤성호 준장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그 두 놈은 내 아들을 고아라고 부르고 내 아들의 가슴을 짓밟고 내가 싼 김밥을 땅에 버린 놈들이다. 강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렇게 쉽게 총 맞아 죽게 둘 수는 없지. 안 그런가? 그 두 놈은 반드시 살려서 내 앞에 데려와야 한다. 그들의 죄는 군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물을 것이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같은 시각 청기와 식당 지하 벙커. 화려한 연회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견고한 콘크리트 벙커였다.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는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박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황철규가 콧물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 앞에는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 박 사장이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박 사장 박진영. 그는 철원 일대의 왕이었다. 시끄럽네. 박진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곁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가 황철규의 복부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너희 둘. 정말 쓸모없는 개새끼들이야. 박진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너희들 뱃속에 쳐넣어준 한우가 얼마고 양주가 얼만데. 고작 식당 아줌마 하나 처리를 못해서 이 사단을 내. 그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박태진 대위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강지수. 쨍그랑. 박진영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그의 뱀 같은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박태진을 향했다. 누구? 강지수. 대한민국 합참의장. 그 여자가 김민준 이병 그 고아 새끼. 어미였습니다. 박태진이 울부짖었다. 박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저 부패한 군단장, 사단장을 구워 삶아 군수품을 빼돌리고 그 일부를 북으로 넘겨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진욱이나 오평선 정도는 돈과 여자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합참의장,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이런 미친 새끼들. 박진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희는 지금 나한테 똥이 아니라 핵폭탄을 던진 거야. 살려주십시오. 사장님, 저희가 다 막겠습니다. 막아? 뭘로? 내 놈들 목숨으로. 박진영이 테이블 위에 권총을 집어들었다. 강지수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그는 권총을 박태진의 이마에 겨누었다. 너희 둘을 미끼로 강지수의 목을 따면 나는
나는 공화국의 영웅이 되는 건가? 박진영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전원 배치하라. 손님이 오셨다. 아주 귀한 손님이야. 바로 그때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벙커 문이 박살 나듯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경비병이 굴러들어왔다. 밖에 군대가 뭐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벙커의 천장이 뚫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특수 제작된 강화 콘크리트가 박살나기 시작했다. 707 특임단의 브리칭 폭파 진입이 시작된 것이다. 쾅, 쾅, 쾅. 청기와 식당의 정문, 후문, 그리고 지하 벙커의 천장이 동시에 폭파되었다. 진입, 타겟 식별, 적색 경보.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707 대원들이 연기와 먼지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박진영의 용병들도 K 소총을 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저기. 박태진 대위가 공포의 진려 구석을 가리켰다. 박진영이 그곳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707 대원들이 아니었다. 지하 벙커의 천장, 거대하게 뚫린 구멍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식당 아줌마의 몸빼 바지와 그 옆에 선 대한민국 합참의장 강지수였다. 그녀는 작전이 개시되자마자 지휘 통제실이 아닌 가장 위험한 현장, 청기와의 지붕 위로 직접 이동해 있었다. 강지수는 벙커 안의 아수라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자신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린 박태진 대위, 황철규 중사와 마주쳤다. 찾았다. 강지수의 입에서 얼음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황 중사.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으아아. 황철규는 미쳐버렸다. 그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총을 겨누던 박진영을 밀치고 707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입구 반대편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폐수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살려줘! 살려줘! 박태진 대위도 정신을 차리고 그 뒤를 따랐다. 같이 가. 이 개새끼야. 박진영은 이마를 짚었다. 모든 것이 틀어졌다. 전연을 죽여. 박진영이 강지수를 향해 권총을 난사했다. 탕. 하지만 총알은 그녀에게 닿기 전에 707 저격수의 총탄에 막혔다. 박진영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전 대원은 들어라. 강지수 의장이 확성기를 통해 벙커 전체에 외쳤다. 반역 수괴 박진영은 생포한다. 하지만 저항하는 모든 것들은 사살하라. 그리고 그녀는 707 팀장에게 따로 무전 지시를 내렸다. 알파팀. 폐수로로 도주한 두 놈. 박태진과 황철규. 절대 놓치지 마라. 그녀는 뚫린 천장 구멍으로 흙바닥에 버려졌던 자신의 김밥을 집어들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한탄강의 물줄기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울부짖었다. 폐수로의 출구. 물비린내와 흙먼지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두 남자가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살았다. 황철규 중사가 비틀거리며 무트로 기어나왔다. 개새끼. 박진영. 그 새끼. 우리까지 죽이려 했어. 박태진 대위도 흙탕물 범벅이 되어 기어나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제 어떡합니까, 중대장님. 아니, 태진이 형. 황철규가 공포에 질려 물었다. 어떡하긴. 일단 튀어야지. 여기를 벗어나서 민간인 배라도 훔쳐 타고 월북이라도
월부?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경악하며 돌아본 곳. 수로의 입구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707 대원들이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뚫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여전히 그 식당 아줌마의 복장 그대로였다. 흙먼지가 묻은 몸빼 바지, 찢어진 스웨터.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네 개의 별. 합참의장 견장이 들려 있었다. 강지수. 의장님. 박태진 대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반역자들이 도주하는 수로가 너무나 허술하군. 강지수는 혀를 차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황철규 중사. 네. 살려주십시오. 황철규가 바닥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일어나라니까. 황철규가 떨며 일어섰다. 강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놈이 내 아들 김민준 이병을 고아 새끼라고 불렀나? 내 아들의 가슴을 군홧발로 짓밟았나? 내가 내 아들이 먹고 싶다던 그 밥, 내가 싼 김밥을 내 놈이 흙바닥에 버렸어. 안 그런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그래, 죽을 죄를 지었지. 강지수가 손을 들었다. 707 대원 하나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그녀가 흙바닥에 버려졌던 흙먼지 투성이의 김밥이 담긴 비닐봉지였다. 강지수는 그 봉지에서 흙이 잔뜩 묻은 김밥 한 줄을 꺼내 들었다. 자, 그녀가 황철규의 입 앞에 김밥을 내밀었다. 먹어. 예. 먹으라고 했다. 황철규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에이, 이걸 어떻게? 왜? 더러워서 못 먹겠나? 강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놈은 내 아들에게 흙이라도 퍼먹일 기세더구나. 그런데 이건 밥알이라도 씹히는 김밥이야. 의장님, 제발 먹어. 강지수의 고함에 황철규가 울면서 김밥을 받아 물었다. 우적. 흙과 모래가 섞인 김밥이 그의 입안에서 서걱거렸다. 뱉지 마. 강지수가 황철규의 턱을 붙잡아 강제로 삼키게 했다. 내 놈이 버린 음식이다. 내 놈이 내 아들의 명예를 짓밟은 대가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황철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흙이 절반인 김밥을 억지로 삼켰다. 그 모습은 처참하고 굴욕적이었다. 이제 박태진 대위. 강지수의 시선이 다음 목표물로 향했다. 박태진은 이미 오줌을 지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너는 내 아들 앞에서 내 어미가 너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했지. 너는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미를, 나를 쫓아냈어. 그리고 너는 내 놈의 부하들이 먹어야 할 밥을 훔쳐 저 반역자 놈들과 스테이크를 썰었더군. 강지수가 박태진에게 다가갔다. 황 중사는 멍청해서 용기라도 있었지. 그녀는 흙탕물이 고인 바닥을 군홧발로 첨벙거렸다. 너는 뼛속까지 비겁한 놈이야. 살려. 그래, 살려는 주마. 강지수가 말했다. 내 놈들은 총살로 명예롭게 죽을 자격도 없어. 그녀는 707 대원들에게 고갯짓했다. 끌고 가. 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장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강지수는 그들을 지나쳐 수로를 빠져나왔다. 죽음? 아니,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탄강의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너희는 평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먹인 이 흘김밥의 맛을 기억하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군복을 입고 나라를 배신한 대가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으며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는 3사단 지휘 통제실. 강지수 의장은 흙먼지가 묻은 몸빼 바지 차림 그대로 작전 종료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반역 수괴 박진영 생포. 저항하는 적 특작조 12명 사살, 5명 생포. 아군 피해 없습니다. 윤성호 준장의 목소리가 격양되어 있었다. 박태진 대위와 황철규 중사는 어떻게 되었나? 육군 교도소로 이송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황 중사는 계속 흙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강지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욱 중장과 오평선 소장은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신들이 박진영과 결탁하여 군수품을 빼돌리고 그 일부가 북으로 넘어가는 것을 묵인했다고. 또한 군단과 사단 내부에 자신들과 같은 자들이 더 있다고. 더 있어? 강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예. 그 뿌리가 예상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박진영의 배후에는 정치권이 더 높은 분이 있다는 암시를 됐다. 강지수가 말을 끊었다. 그 더 높은 분이 누군지는 이제부터 안보지원사령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볼 것이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 한쪽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졸고 있는 아들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어머니가 아닌 합참의장으로서의 하룻밤은 너무나도 길었다. 그녀는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조용히 쓸어주었다. 민준아. 어머니. 일어나. 집에 가자. 집. 이요?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집. 하지만 그 전에 강지수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너 밥은 먹어야지. 내 아들. 밥 굶기러 온 거 아닌데. 그녀는 흑투성이 김밥이 아닌 지휘 통제실에 남아있던 전투 식량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밥 해줄게. 그녀가 서툴게 전투 식량의 발열팩을 뜯었다. 그때였다. 위잉. 그녀의 허리춤에 있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한 라인 단말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 단말기는 오직 단 한 사람에게서만 오는 전화였다. 대한민국 대통령. 강지수 의장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래도 밥 먹기는 글렀구나. 그녀는 전투 식량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충성. 합참의장 강지수입니다. 대통령님. 강 장군. 지금 철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수화기 너머로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기와의 뿌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곳에 있었다. 강 장군. 지금 철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감히 짖어서는 안 될 개가 짖는 것을 목격한 주인의 당혹감에 가까웠다. 강원도 철원 제3사단 지휘 통제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몸빼 바지 차림의 사성 장군 강지수는 아들 김민준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군 통수권자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한쪽 손에는 아직도 아들을 위해 데우려던 전투 식량의 발열팩이, 다른 쪽 손에는 국가의 운명을 쥔 특수 단말기가 들려 있었다. 대통령님. 강지수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지금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 강 장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자네의 임무는 국방을 통솔하는 것이지 일개 부대의 비리 사건을 빌미로 3군 단장과 3, 4단장을 체포하고 민간인 구역에서 707을 동원해 총격전을 벌이는 것이 아닐세. 지금 당장 그 박 사장이라는 자와 체포한 장성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게. 이건 군이 아니라 검찰이. 불가능합니다. 강지수가 대통령의 말을 잘랐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의 숨이 멎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뭐? 강 장군 지금. 대통령님. 강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체포된 3군 단장 이진욱과 3, 4단장 오평선은 민간인 박진영과 결탁하여 군수품을 고의로 북한에 유출시켰습니다.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오늘 대한민국의 헌병을 백주 대낮에 습격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강지수는 이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대통령은 이적 행위라는 단어에 발이 묶인 것이다. 강 장군. 그 말이 사실인가? 대통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네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이 사태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의 영역임을 깨닫고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다. 하지만 강지수는 속지 않았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부터 대통령님의 명령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무슨 명령? 강지수는 지휘 통제실 한쪽에 묶여있던 박 사장 박진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놈은 모든 것이 끝난 순간에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내년이 아무리 사성 장군이라도 나를 잡아넣은 그분은 어쩔 건데? 라고. 이 모든 반역의 뿌리. 이진욱과 오평선의 목을 누르고 있던 더 거대한 손이 있습니다. 강지수가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저는 지금부터 그 머리를 치러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반역 행위를 총괄 지휘하고 군을 사유화한 진짜 주범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녀는 통신병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휘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에 청기와 비밀 연회장의 냉장고에서 발견된 VIP 특별관리 장부의 첫 페이지가 떴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 가장 윗줄에 쓰인 이름. 특별만찬 마이너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규철. 수화기 너머 대통령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강 장군. 자네. 지금. 김규철 국방부 장관. 강지수가 그 이름을 불렀다. 그자가 바로 이 모든 반역의 수괴입니다.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군을 북한에 팔아넘기려 한 진짜 청기화입니다. 강지수. 대통령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자네. 지금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건가? 국방부 장관을. 무슨 수로? 쿠데타가 아닙니다. 강지수는 단호했다. 이것은 참교육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빼 바지를 내려다보았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 김규철을 이곳 철원 3사단 지휘 통제실로 소환해 주십시오. 뭐?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긴급 안보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가 이 철원 땅을 밟는 순간 강지수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의 모든 죄를 내가 직접 만천하에 밝혀내겠습니다. 몇 시간 뒤 해가 뜨기 시작한 철원의 아침.
3사단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휘 통제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국방부 장관 김규철이 위압적인 풍채를 드러내며 걸어 들어왔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지수 의장. 이게 다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휘 통제실 안에는 그가 본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식당 아줌마 차림의 강지수와 그녀의 옆에 선 겁에 질린 듯한 신병 김민준. 그리고 그 반대편에 군복이 벗겨진 채 죄수처럼 포승줄에 묶여있는 3군단장 이진욱, 3사단장 오평선 그리고 반역수괴 박진영이 무릎 꿇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김규철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관님. 강지수가 흙 묻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늦으셨습니다. 긴급 안보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반역자들의 머리가 필요했거든요. 강지수가 턱짓으로 박진영을 가리켰다. 저자가 당신에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저자에게입니까? 강지수. 내년이 감히. 김규철 장관이 격노하여 소리쳤다.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강지수가 그의 말을 막았다. 당신이 이 자들과 짜고 군수품을 빼돌려 당신의 정치 비자금을 만들고 그 일부를 북에 넘겨 당신의 안전장치를 만들려 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 증거 있나? 증거. 강지수가 웃었다. 이진욱 오평선. 그리고 박진영. 그녀는 무릎 꿇은 세 남자를 돌아보았다. 너희들 살고 싶나? 세 남자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너희들의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려라. 그 순간 세 명의 죄수, 특히 박진영이 김규철 장관을 향해 달려들 듯 외쳤다.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장관님이 시키신 대로. 장관님이 북측 라인과 연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장관님이 우리 청기와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김규철 장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지수가 판을 짜고 대통령이 그를 이곳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김규철. 강지수가 그의 어깨에 빛나는 가짜 장관 계급장을 손으로 뜯어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 굶주릴 때 그의 밥을 훔쳐 적들의 배를 불린 반역자일 뿐이다. 안보지원사령부. 강지수가 외쳤다. 뭐하나. 지금 당장 저 반역의 수괴 김규철을 현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군사 반란 및 이적 혐의로 체포하라. 지휘 통제실 문이 열리고 윤성호 준장과 완전 무장한 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김규철 장관이 발악했지만 그는 사성 장군 출신의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일 뿐이었다. 강지수. 그가 끌려가며 강지수를 저주했다. 너도 무사하지 못해. 강지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나는 무사할 필요 없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내 아들의 밥그릇을 지켰을 뿐이니까. 그 순간 김규철 장관이 체포되는 모습을 김민준 이병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똑똑히 촬영하고 있었다. 어머니.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영상 제가 육군 대나무 숲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지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40년 군 생활 중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래, 올려라. 온 세상이 알아야지. 밥 훔쳐먹은 놈들의 비참한 최후를.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철원식당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현직 국방부 장관과 삼성 장군, 이성 장군이 줄줄이 체포되는 영상은 대한민국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육군 대나무 숲은 서버가 마비되었고 국민들은 분노가 아닌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몸빼 바지 입은 사성 장군. 아들 밥 지키러 갔다가 나라 구한 합참의장. 강지수 의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대통령은 국기 문란을 바로잡은 강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군사특별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당연히 강지수 대장이었다. 첫 번째 재판. 피고 박태진, 황철규. 앞으로 두 사람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교도소에서 며칠 만에 넋이 나간 그들은 재판장에 들어선 강지수를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흙김밥을 먹고. 조용히. 강지수의 한마디에 법정이 울렸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낡은 스웨터 차림이었다. 피고 황철규. 너는 내 놈의 부하를 고아라 칭하며 짓밟았고 어미의 마음을 짓밟았다. 피고 박태진. 너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기는커녕 부하의 밥을 훔쳐 내 놈의 배를 채웠다. 너희에게 총살은 너무나 과분한 명예다. 강지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박태진, 황철규를 각각 징역 50년, 40년에 처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백골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마저 채운다. 예. 두 사람의 눈이 커졌다. 너희는 너희가 훔쳤던 그 밥을 평생 지어 바쳐라. 그리고 징역이 끝난 후에도 너희는 전 재산을 몰수하고 평생 군 부대 식당에서 밥 짓는 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판결. 평생 밥에 묶여 살아야 하는 형벌이었다. 황철규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두 번째 재판. 이진욱, 오평선, 그리고 김규철. 별들은 이미 떨어져 있었다. 너희는 군복의 명예를 북에 팔아넘겼다. 강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가 훔친 밥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다. 너희가 훔친 방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의 목숨이었다. 그녀는 판결봉을 들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군 형법 그리고 굶주린 아들을 둔 어미의 이름으로 판결한다. 반역 수괴 김규철, 이진욱, 오평선, 그리고 주범 박진형. 전원 사형에 처한다. 땅. 그날 철원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1년 후 강원도 철원 3사단 백골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밥 잘 나오는 부대로 소문이 자자했다. 매주 주말 백골 식당에는 민간인들이 군 급식을 체험하러 올 정도였다. 그리고 그곳 취사장 가장 구석에서 눈이 퀭한 두 남자가 미친 듯이 감자를 깎고 있었다. 더 빨리 밥해야 돼. 황철규와 박태진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이름도 잊은 채 오직 밥이라는 단어에만 반응하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어이, 황이병, 박이병, 정신 안 차려. 젊은 취사병 상병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 상병은 바로 김민준 상병이었다. 김민준은 어머니의 백을 거부했다.
그는 707로 전출 가라는 제안도 의가사 제대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 남아 부패의 잔재를 자신의 손으로 청소하고 당당히 군 복무를 마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어머니의 밥이 가진 힘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자, 오늘 특식 나간다. 전원 준비. 김상병의 지휘 아래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날 오후 면회실. 김민준 상병이 환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어머니. 그곳에는 사성 장군 군복이 아닌 평범하고 수수한 어머니의 옷을 입은 강지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청기와 사태를 마무리한 직후 국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군복을 벗고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있나? 강지수가 웃으며 물었다. 당연하죠. 김민준이 가슴을 폈다. 이제 이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밥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 장하다 내 아들. 강지수가 품에서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밥이 들어 있었다. 흙먼지가 묻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김밥이었다. 어머니. 자, 어서 먹어. 어머니가 하시는 작은 식당에서 오늘 제일 먼저 싸운 거야. 강지수는 용산 합참본부 앞 작은 식당을 열었다.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매일 군인들과 그 가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김민준이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눈물이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정의는 밥이었다. 그리고 그 밥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어머니였다.